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우리나라 최고 주식 부자에 올라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수성가의 신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라고 안 될 건 없겠죠. 여러분들의 주식 부자 첫걸음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반등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코스피 지수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부자 첫걸음으로 내딛게 해줄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전기차 붐의 사상 최대 실적.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배터리 소재 폭풍 성장에 2분기 연속 실적 고공행진. 자, 우리가 주가 움직임에서 실적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실적도 좀 확인이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랑도 맞닿아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에서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노란톡 검색창에서요.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같이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나는 좀 어렵다 하시면요. 저희 지금 하단에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을 통해서는 저희 주식비기 종목 공개와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알아보실 수 있는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고민되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세요.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백사부와 함께하죠.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부님 드디어 8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 환경들이 썩 좋지만은 않아서 이번 주 좀 어떤 흐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는 실적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 발표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힌트가 주말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7월 수출에 대한 부분 지표가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요.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자동차, 반도체, 헬스케어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수출이 잘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지표를 보자면 이번 주에 있을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 발표, 저는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부정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저는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는 실적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기대해서 조정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이번 주에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크게 둘러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좀 시장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백사부와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종국 사부의 주식 빅이 들어볼 텐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나 지금 내 종목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놓게 될 주식 빅이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노란톡에서 공개할 테니까요.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주식 빅이 좀 체크를 해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반등세로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가 지금 서서히 상승폭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사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실적과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급락이 좀 나왔던 이유는 바로 아마존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예상치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선물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그와 관련된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금요일 날 선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세로 시작을 하였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존재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또 되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 한번 전망을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업의 실적이 발표를 하고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관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한번 보면 전주 그리고 그 전주 한 2주치의 상승분을 저번 주에 모두 다 반납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도 분명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시청해 주시고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모두 약세를 보였었죠. 그런 흐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회는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종목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비기 1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화학 소재 전문. 자, 오늘의 이 종목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화학도 참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기업 먼저 소개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걸 하는지 먼저 밝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화학 소재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을 보자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2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의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총 3가지 정도의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본다면 4가지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뇌화물입니다. 뇌화물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뇌화물이란 그 말 그대로 불을 견뎌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을 타지 않고 그 강도를 유지하는 걸 바로 뇌화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뇌화물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00도씨나 되는 그런 불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쓰이나요? 사실 여러 가지에 쓰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바로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용광로입니다. 제철소의 용광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내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열이 느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바로 뇌화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철소와의 안정적인 관계 또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철강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중국에서도 지금 수출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중국과의 관계, 우리 철강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었습니다만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온 게 맞습니다. 분명히 뇌화물 같은 경우에 용광로에서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철과 굉장히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다. 철강 업계와 매우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라인케미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구조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제가 생석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생석회라고 하시면 혹시 MC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우리가 뭐 석회질 뭐 이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뭐 유럽 네, 땅이 맞습니다. 석회질이라서 물이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석회 살아있는 게 있나요? 생석회? 생석회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석회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물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흔하게 이렇게 보시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독 기능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열병과 같은 질병이 나면 바닥에 뿌리는 게 바로 이 하얀 생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독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품 또한 역시 제철소에서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이 생석회를 같이 넣어주게 된다면 불순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를 한다는 건 철의 질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매우 중요한 부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뇌화물과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크스는 석탄을 가공해서 만드는 연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철강 산업과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철강로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열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뜨거운 열을 만드는 연료가 바로 코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린 라임케미칼이나 뇌화물과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과 매우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철소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제철소와는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이 왜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주요국 조강 생산량 증가율 추이를 제가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1년부터 해서 굉장히 급한 상승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철강 제품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급량은 상당히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표를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철강 산업이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생산량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 또한 주요국 연령 내수 가격 차트인데요. 가격 또한 최근에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까지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철강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죠.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공급이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철강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철강 산업은 지금 굉장히 큰 호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철강을 쓰는 제품들만 보자고 하더라도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요. 건설 같은 조선 모두 다 지금 좋은 업종들밖에 없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하는 세 가지의 사업 모두 철강 사업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철강 산업 이 회사의 대주주가 바로 철강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통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대주주, 철강 회사인 대주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철강 산업에 재료를 공급하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실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철강회사의 실적인데요.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전년 대비 3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194%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실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1분기에도 분명히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 1분기도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대비를 하더라도 매출은 13.81% 그리고 영업이익은 41.94%나 증가를 하면서 2분기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 또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2분기 실적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회사 세 가지 사업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바로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다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을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2차 전지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성장은 사실 올해 길게 보자면 2021년, 2022년, 2023년, 사실 2030년까지도 계속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을 보였다라는 건 지금의 시기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차 전지의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표에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배터리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23년부터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만들면 모두 다 팔려 나갈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이 회사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2차 전지에서 어떤 걸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해 왔는데요. 2차 전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바로 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움 이튠이 양극과 음극을 이동을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는 게 바로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충전이 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기가 나와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인데요. 매출 구성 그리고 2차 전지의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2차 전지에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사부님 제가 난이도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전해질이고 이런 거 아니고 이 둘 안에 답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50대 50에서 양극재?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라고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극재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음극재도 만들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둘 다 답인 게 어딨어요. 예,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양극재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만들고 있고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장세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 1분기에 1,547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무려 236%나 증가를 하면서 매우 큰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음극재 매출 같은 경우에도 519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7%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 당연히 과거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성장률은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의 증설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설이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엔 성장이 좀 많이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증설 부분이라는 건 당연히 공장을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장을 늘리는 데에 투자하는 비용,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데는 부담감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회사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요. 바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했는데요. 유상증자의 금액이 무려 1조 2,700억 원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화된 현금으로 기존의 재무 구조를 상당히 개편시켰고요. 거기다가 선제적인 투자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공급 부족이 분명히 생겨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캐파 증설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성 또한 확보하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이 지금은 47.8%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순차입금 같은 경우에 59.6%나 차지를 했던 비율이 지금은 마이너스로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자본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고 한다면 49%에서 67.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은 재무 건정성이었습니다. 사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유일한 약점이었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한 약점까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약점이 없는 회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성장성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 저는 사실 매우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시면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종목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어떤 종목인지 조금씩 감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굉장히 든든한 모기업이 있고 이 모기업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런 자금들 늘려서 캐파를 확대했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종목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알아야 정말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 한 분이 종목 너무 궁금해서 방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안 됩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요. 자, 저희가 1장에서 재무를 아주 살짝 조금 엿봤는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힌트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2분기 연속 최고.
자, 늘 항상 실적이 참 중요하다. 이 주가 상승세가 있어도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되돌림 현상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실적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껏 높이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나오는 네, 재무제표인데, 수치의 백사부. 네, 재무제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은 20.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13%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한 만큼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2분기에도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제철소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경우에 모기업의 엄청난 실적을 본다면 당연히 큰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증설, 2차 전지에 대한 증설 또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2분기 실적 또한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부분은 올해 1분기에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산 굉장히 크게 1조 4천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부채 부분은 한 1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본에서도 1조 3천억이나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요.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까 1장에서 설명해 주셨던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유상증자 부분인데요. 네. 유동생 났습니다. 유상증자 부분을 통해서 자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 유상증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대부분의 물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에도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무 건전성에서 매우 좋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 영업 활동으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영업 활동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와 자산 부분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로 보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손익으로만 보자면 작년에 단기 손익보다 올해 1분기 손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영업으로 현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활동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서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유상증자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2019년과 2020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영업활동으로 들어가는 현금보다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인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2019년과 2020년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서 상당히 악영향이 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결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25% 정도 수준이었다가 2019년에 71% 그리고 2020년에는 부채 비율이 무려 10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1분기에는 부채 비율이 47%까지 낮아진 점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유보율이 5,800%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무적으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바로 성장 비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성장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철강로에 들어가는 재료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보이고 신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던 2차 전지에도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무적으로 안전성과 성장성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장에서의 이 성장성이라던가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 된 게 아니라 2장에서 재무제표로 확실하게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수치의 백사부죠. 자, 2장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요. 노란톡에서 지금 차트도 얼른 보고 싶네요. 보통 차트 보면 종목이 유추가 되던데 라고 해주신 분 계셨어요. 저희 바로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실적과 동반 상승. 자, 실적과 함께 같이 가는 이 종목 저희가 빨리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차트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제가 주봉부터 맨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2차 전지의 사업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부터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2020년부터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2020년에는 그만큼의 성과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증설 부분이 올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올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부분은 사실 2020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봉상으로 올해에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발표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실적으로 보여질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을 보자면 현재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보자고 한다면 정배열의 과정을 좀 거치곤 있지만 충분히 상승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주봉상으로도 단기적인 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매우 좋은 매수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는 정배열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1선을 터치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보인 부분 차트로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 조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1선을 깨지 않고 121선을 따라서 캔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매우 좋은 매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추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세선과 박스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박스 하단과 추세선이 현재 만나고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는데 일봉상으로도 지금의 자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혹시 밀리더라도 박스권의 하단 그리고 121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만 나온다면 큰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자리까지 완벽하게 온 종목이 이 종목인데요. 매수하게 되면 저는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좋은 자리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아야 수익 제대로 나겠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주식 비기 확인을 해봤고요. 저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 종목 상담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살짝 분위기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적중이 기대가 되네요 라고 하신 분 계셨어요. 오늘 잘 들어보고 매수 타점 잘 봐서 사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저희 늘 항상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이야기 남겨주고 계신데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친절한 방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남겨주고 계셔서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님이 보내주셨어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동방 들고 계시네요. 동방 6,600원에 비중이 20%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동방 지금 6,2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사부님 동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동방 같은 경우에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쿠팡과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현재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쿠팡 주식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정리를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8,000원으로 제시해드린 가격은 제가 말씀을 드린 4월 달부터 형성이 된 박스권 상단 부분의 가격이 8,0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8,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단 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6,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아래를 깨고 5,000원대까지는 분명히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00원대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거의 2,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5,000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매수를 하시고 들고 홀딩하고 계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종목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찍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익권에서 매도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박스 상단인 8,0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동방 확인해 봤습니다. 동방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아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5,000원 선 무너지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요. 5,000원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수젠텍을 29,000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수젠텍 지금 21,700원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수젠텍도 빠르게 해결 도와드리죠.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딩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 라인을 보자면 현재 지지 라인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좀 차트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점 또한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21선 라인에서는 항상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전등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21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권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서 21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21선만 돌파하게 된다면 3만 원
3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물론 매수가인 2만 9천 원에 비한다면 수익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고점 라인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마지막으로 좀 제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 드릴 텐데요. 중요한 라인이 바로 121선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 라인인 2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21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가 3만 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2만 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미스터블루 들고 계시네요. 11,65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해결해 드릴까요? 미스터블루도 일단 지금 자리는 홀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거래일 동안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분명히 21선이 좀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11,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21선 그리고 61선이 현재 겹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차트의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 본다면 충분히 상승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조금 짧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장에서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을 길게 본다고 한다면 길게 보는 관점도 맞지만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심한 장에서는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부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0,000원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항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큰 하락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는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좀 수익 보고 나와서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스터블루 일단은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 대응은 10,000원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성일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 들고 계시네요. 두산중공업 29,3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대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21,7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자,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사실 기술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 전망성도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평균 단가가 이렇게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추세는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기술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추세는 좀 꺾여 있는 모습이 맞는데요. 현재 60일선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캔들 십자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십자형이라고 한다면 반전을 할 수 있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캔들은 상승을 나오는 반전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까지의 단계에 오를 가능성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6월 달과 7월 달에 매물대가 현재 25,000원에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전략은 25,000원에서 일단 손절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긴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있지만 최근에 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내려온 그러한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25,000원에 일단 정리하는 걸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지금 좀 고점에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 선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정리를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좀 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의 종목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손절 대응은 2만 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술도가니 님이신데요. 팜스토리 들고 계시는데요. 2,700원에 비중 30%로 들고 계십니다. 자, 사부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부님 어서 해결해 주시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도 좀 홀딩하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21선이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50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이 2,990원이었는데요.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추세 상승이 만들어져서 더 급한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2,990원 정도의 2,990원 정도면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손절은 2,250원 선에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조금 짧게 드렸어요. 3,000원 선으로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73님이 보내주셨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고 계신데요. 52,0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53,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약간의 수익 보고 계신데 이러면 또 더 궁금해지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55,3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1선, 장기 이평선은 61선과 121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너무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실적 또한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 여전히 깨지지 않았고 강하게 오르고 있는 만큼 충분히 그만큼의 가격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61선과 121선이 중요한 라인인데요. 일단 짧게 손절가를 드리면 47,500원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좀 길게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45,000원까지 손절가는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장은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47,50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6만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수익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 봤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대응 47,500원 선에서 하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의 주식 비기 드디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앞서서 주식 비기를 풀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또 잠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요점 정리 좀 해주시죠. 요점을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은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그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큰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업 구군이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 성장성 당연히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매우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업이 모두 다 합쳐지게 된다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매우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바로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을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철강과 2차 전지 모두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철강 지금 상황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좋게 전망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지금은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쉬어갈 때 오히려 좀 둘러보셔야 되겠죠. 그런 만큼 오늘의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주식 비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